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를 다녀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905년 대한제국 대장원경 이용익이 세운 보성 전문학교에서 출발했습니다.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이었고, 보성이라는 이름은 고종황제가 직접 내려준 교명이었습니다. 1932년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인촌 김성수가 인수했고, 1946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교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북구 안암동 캠퍼스는 건축을 공부한다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 1934년 준공된 석조 고딕 양식의 본관은 미국 듀크 대학 본관을 본떠 한국인 건축가 박동진이 설계했는데, 한국인의 자본과 한국인 건축가의 손으로 세워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수가 전국을 다니며 모금해 1937년 세운 중앙도서관 구관도 사적입니다. 건축학과는 공과대학 소속 5년제 과정으로 2011년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대 건축학과 친구들의 졸업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님의 문래 아트팩토리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은 오랜 시간 철공소의 생산활동과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 함께 쌓이며 고유한 장소성을 형성해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 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속에서 공간이 점차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철공소와 창작 활동은 밀려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가치를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는 데서 찾기보다 이곳에서 이루어져 온 생산과 창작의 활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물레동에는 철공소와 창작촌,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 함께 있지만 그 관계가 공간적으로 명확히 조직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철공소와 창작촌이야말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고, 기존 철공소의 구조와 재료, 작업 방식의 흔적을 새로운 공간 안에 다시 조직합니다. 쓰이던 자재를 재사용해 생산의 기억을 잇고 생산과 창작, 전시와 교류가 분리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계획한 작품입니다. 김세현님의 에러 404 휴먼 파운드입니다. 자동화가 고도화된 생산 현장에서 인간은 효율을 방해하는 변수, 곧 오류로 인식되곤 합니다. 전주 현대자동차 공장은 완주 산단에 130만 제곱미터 규모로 자리한 대형 생산시설로 그 안에서 사람은 기계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화 시스템 속 인간을 어떻게 다시 정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업무와 회복, 방문자를 위한 아카이브라는 세 갈래를 하나의 메스 안에 엮었습니다. 길게 뽑아낸 메스를 엇갈리게 밀고 두 개의 보이드를 뚫은 뒤 다시 맞물려 쌓으면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이 시각적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직선에 머물던 근로자의 동선도 여러 갈래로 흩어집니다. 디지털 트윈 컨트롤룸과 회복 공간, 커뮤니티 식당과 라운지가 나란히 놓이고, 상설 전시와 모터 아카이브가 방문자를 공장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오류로 취급되던 인간을 다시 시스템의 중심에 세우는 작품입니다. 정규승님의 스틸라이프, 잠깐의 멈춤, 그리고 살아감입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애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장례식장과 묘지, 봉안당 같은 공간은 의례를 진행하고 유해를 안치하는 기능은 갖췄지만, 남겨진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마주하고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장례는 일정한 시간 안에 끝나도 애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지인 망우역사문화공원 일대는 과거 서울을 대표하는 공동묘지였다가 지금은 죽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일상의 장소가 된 곳으로 무덤의 분포와 그 여백의 노드, 사람들이 지나며 생긴 샛길을 애도의 동선으로 읽었습니다. 애도를 전이와 성찰, 회복의 세 단계로 해석해 각각을 서로 다른 메스에 대응시켰습니다. 전이의 메스는 산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성찰의 메스는 능선을 따라 안으로 닫히며, 회복의 메스는 다시 바깥을 향해 열립니다. 산책로에는 비두물과 기억의 벽, 멈춤의 벤트를 놓아 걷는 행위 자체가 감정을 흘려보내는 과정이 되는 작품입니다. 김현진님의 감각과 사유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제공되는 정보 속에서 공간마저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아키데일리를 통해 경험하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보게 되면서 공간은 머무르고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무심히 지나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과잉된 자극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을 잃게 만들며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까지 빼앗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무학동 인왕산에 감각을 따라 걷는 시퀀스를 놓았습니다. 두 벽 사이의 좁은 틈을 따라 산세를 오르는 도입의 길에서는 하늘과 빛만 보이는 단순한 경로로 시각을 회복하고, 주변과 차단된 돔에서는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소리만 증폭되어 청각이 깨어납니다. 맨발로 천천히 걷는 신체의 길에서 촉각이 들어오고, 성곽을 넘나들며 물 위를 걷는 자리에서 새 감각이 하나로 수렴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벽 아래로 하강해 자연 안방과 마주하는 가장 깊은 방에서 인위적인 요소를 걷어낸 침묵 속에 자신을 만나는 작품입니다. 변중현님의 서촌 첨화풍경입니다. 한옥은 역사적으로 단층으로만 구성되었고, 그 규모는 수평으로만 확장되어 왔습니다. 기단과 기둥, 지붕이라는 기본 인면에서
지붕 가구의 비율이 절반 정도로 지대하다 보니 고층 한옥을 설계할 때 지붕 공간의 처리가 건축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단층 한옥들은 현대 서울에서 용적률 부족 문제를 맞닥뜨렸고, 지난 10년간 한양도성 내 도시형 한옥 2만여 채 중 절반인 1만여 채가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옥과 빌딩 사이 중간지대에 있는 다층 한옥을 제한합니다. 종로구 통이동 경복궁 영추문 서편에 한옥 위에 한옥을 쌓아 지상 4층 목구조로 세우고, 쌓인 한옥 사이의 지붕 공간은 사람들이 거닐고 머무는 경사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차경의 원리를 빌려 지붕층은 걸터 앉아 풍경을 바라보는 누각이 되고, 4개의 주요 처마는 북악산과 인왕산, 경회로와 근정전에 각각 대응합니다. 선비들이 자연을 즐기며 시를 읊던 서촌의 역사를 가져와 도서관과 바가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채운 작품입니다. 장윤지님의 큐트니스, 스트레티지 포 러브입니다. 건축은 더 이상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으로 논의될 수 없습니다. 과거 건축의 가치를 대변하던 미는 오늘날 기능성과 실용성이라는 수식어로 대체되었지만, 정량화할 수 없는 공간의 질을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추상적인 언어를 빌려옵니다. 최근 그 자리를 자주 차지하는 단어가 귀여움입니다. 흥미롭게도 귀여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미학이 아니라 생물학에서 시작됐습니다. 콘라드 로레츠의 베이비 스키마는 아기가 둥근 이마와 짧은 주둥이 같은 형태로 보호자의 양육 본능을 자극한다고 봤고, 문화비평가 시안 응아이는 귀여움이 스스로를 무력한 위치에 놓아 상대에게 지배한다는 감각을 주고 행동을 유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상성에서 이탈한 형태가 그로테스크와 맞닿는 기모카와 개념, 팔라의 색채, 길거리 화분처럼 도시 질서의 틈으로 삐져나온 반항적 귀여움까지 추적해 느낌에 머물던 건축적 귀여움의 정체를 숭인동 일대에 풀어낸 작품입니다. 김다인님의 보기 좋은 아파트에 대하여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2014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일반 가구의 53.9%가 아파트에 거주하니 우리는 도시 어디를 걷든 필연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거대한 옹벽과 담장이나 다름없는 단지 내 상가, 외부인 출입금지 문구로 무장한 출입구는 그 곁을 지나는 도시민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줍니다. 그런데도 입주민이 주거를 결정하는 기준은 철저히 평면과 인테리어에 집중되어 그 집이 도시에서 어떤 외관으로 비칠지는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21곳을 보행자 시점으로 촬영하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위압감은 인면의 표면적 처리가 아니라 용적률과 매스의 수직성이 주도했습니다. 이어 위압감이 가장 높았던 잠실 르에를 대상제로 용적률 250%를 고정한 채 건폐율만 6단계로 바꿔 96개 배치안을 자동 생성하고 동간거리와 전면 점유율, 조망 안각과 입체각으로 판정했습니다. 내 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안은 없었고 30% 안팎의 중밀도가 균형점으로 나타난 작품입니다. 최시원님의 오순도순, 어르신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치매 돌봄터입니다. 요양원에 가시길 싫어하셨던 할머니를 이해해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도 먼 산자락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자란 동네 광진구 자양동 자양초등학교 앞으로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우리 할머니도 함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었고, 훗날 할머니와 같은 나이가 될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기존 치매 요양시설은 병원 같은 분위기에 일자형 목도가 반복되어 집에 온기를 잃었고, 치매 어르신 특유의 배회동선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주거구역과 가족의 방문을 돕는 사회적 완충구역, 지역주민과 함께 쓰며 시설의 낙인을 지우는 원예 교육구역,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위한 관리구역으로 나눠 배치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그 대상이 서서히 소중해진다는 독일어 표현 립 게비넨처럼 어르신과 이웃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게 하는 작품입니다. 조연아님의 오래됨과 자연 발생입니다. 성수동은 1993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뒤 공장이 하나둘 생겨난 동네입니다. 이후 제조업이 쇠퇴하며 공장은 버려졌고 2010년경 임대료가 싼 이곳으로 청년 문화인과 상인, 소규모 스타트업이 모여들었으며 2020년 무렵부터는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관광객과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공장과 공방, 주거와 상업, 오피스가 서로 뒤엉키듯 성수동을 채우고 있습니다. 도시 시간을 간직한 오래된 것과 자연 발생적인 움직임, 그 맥락을 존중하며 그들과 섞여 새롭게 생성되는 방식을 추구합니다. 대상지인 성수동 2가 정한맨션 6차는 그 시간성이 고스란히 쌓인 노후 연립주택으로 이곳을 철거하는 대신 리노베이션해 사이트 고유의 시간성을 보존합니다. 공방과 오피스, 주거, 상업이라는 4가지 이질적인 프로그램이 하나의 대지와 건물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생존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지를 제안한 작품입니다. 강다솔님의 더 루즈 모뉴먼트입니다. 청량리 시장의 평범해 보이는 길 하나가 사실은 이 일대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성장하는 내내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길의 역사와 역할을 살펴보고 일련의 건축적 개입을 통해 전통시장과 주변 지역이 앞으로 변화할 때 이 길이 어떻게 함께 진화할 수 있을지를 탐구합니다. 경동시장길이라 불리는 이 도로는
과거 전농천을 복귀 만든 길로 이후 시장의 물류와 주차, 상업활동을 두루 받아내는 유연한 기반시설로 기능해왔습니다. 그 유연함은 그대로 지키면서 시장길에 포화 상태로 쌓여있던 기능들을 수직으로 재분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여유로 묻혀있던 하천을 다시 드러내고 주변 도시의 프로그램이 대지 안으로 뻗어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을 삽입합니다. 도로는 선형 공원인 동시에 다양한 도시적 경험이 교차하는 광장이 됩니다. 완결된 형태를 정해두지 않는 열린 결말의 인프라로서 장소의 기억을 품은 채 도시의 변화에 따라 다른 역할을 맡으며 이 길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오래 지켜내는 작품입니다. 고혜준님의 디 어쿠스틱 밸리입니다. 성수역 인근의 대상지는 지금도 공원으로 쓰이고 있지만 고가 철도와 넓은 차도, 가동 중인 공장에 둘러싸여 갇혀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도시 소음과 노후한 시설물이 이용을 제약하다 보니 공원이면서도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도시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소리는 형태와 재료, 공간의 순서에 반응합니다. 특정한 형태는 소음의 물리적 흐름을 유도하고 재료는 공간이 숨쉬는 방식을 바꾸는데 이 변수들을 엮으면 혼란스러운 도시 환경을 걸러내 음향적 편안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홀에 필요한 핵심 프로그램을 지하로 내려 도시 소음에서 자연스럽게 격리하고 판앤 볼륨 사이의 빈 공간에 수직 메스를 끼워 넣어 내부의 음향 환경을 다양화했습니다. 각 메스 사이를 관통하는 연속된 동선을 따라 걸으면 지상의 골목에서 음향 박스들을 거쳐 깊은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소리가 가장 정제된 상태로 존재하는 메인 콘서트홀에서 여정이 끝나는 작품입니다. 김승환님의 동강 플랫폼입니다. 강원도 영월은 산악지형과 풍부한 무연탄 매장량 덕분에 석탄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석유와 가스가 확산되며 석탄 수요가 줄었고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이 차례로 문을 닫으면서 인구와 지역 경제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1970년 12만 명을 넘던 인구는 4만 명대까지 줄었고 영월은 2022년 네 번째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며 문화와 관광 기반의 재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전환을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를 동강 둔치해 놓았습니다. 전시와 공연, 창작 스튜디오와 미디어 체험, 커뮤니티와 관광 프로그램을 하나의 연속된 공간 체계로 역되 영월의 지질 층리와 쌓여온 역사, 동강의 선형 흐름에서 개념을 가져와 매스를 잘게 나누고 여러 레벨로 겹쳐 배치했습니다. 2006년 수위가 11m까지 올랐던 상습 침수지인 만큼 주요 수평동선은 둔치해서 5m 위에 두고 그 아래는 지형에 묻어 홍수 때도 유연하게 버티는 작품입니다. 권근아님의 면목 인터미션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은 1963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동네입니다. 서울은 1930년대 중반부터 1988년까지 약 55년 동안 이 사업으로 빠르게 확장했고 그때 만들어진 작은 필지와 좁은 도로망은 오늘날까지 저층 주거지의 기본 구조로 남아있습니다. 빽빽한 건물 사이에서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상지인 면목역 광장은 면목역과 동원시장이 교차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2006년 조성 이후 노후화로 여러 차례 재정비되면서 오히려 머무를 공간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경찰 초소와 심리상담 센터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작은 도서관을, 지상 1층에는 카페를 배치합니다. 지상 광장의 일부를 지하 레벨까지 낮추고 내 모서리를 수직 동선을 두어 지하철역에서 썬큰 광장과 지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듭니다. 짧은 휴식과 우연한 마주침이 쌓이며 느슨한 유대가 생기는 면목동의 정서적 거점이 되는 작품입니다. 전승재님의 상도입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상장 내는 산자와 망자 모두가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과도기적 상태에 놓이는 의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장례는 일제강점기와 군부 정권을 거치며 압축적으로 간소화됐습니다. 6.25 상례의 19단계 절차 중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고 절차가 사라지며 그 의미까지 함께 잃어 지금은 상조 자본의 모든 절차를 맡긴 채 수동적인 의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밀려나 서로 파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단절된 장례 인프라를 다시 도심으로 끌어들여 하나로 엮습니다.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망우리 공동묘지 앞 2011년 폐장 후 15년간 망치된 용마랜드 부지가 대상지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남겨진 높은 옹벽을 활용해 입장과 발인, 퇴장의 세 축을 만들고 그 순서를 따라 초종각과 장례동, 화장동, 봉안동을 배치한 작품입니다. 전견아님의 애물단지의 역설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의 미주상가는 1978년 미주아파트와 함께 지어진 아파트 상가이자 청량리의 아이콘입니다. 간판이 가득 붙은 붉은 인면 탓에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어 도시의 자판기처럼 느껴지지만 서울이 무한히 팽창할 것만 같던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영광의 건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파트 상가는 재개발의 장애물이 되었고 새로 지어진 상가조차 높은 공실률을 피하기 어려운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내부를 조사해보니 지하의 댄스 스포츠와 노래학원은 지역 노인들이 하루를 보내는 커뮤니티였고 다방과 병원, 식당은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낡고 냄새나는 건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상과 공동체의 장소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비우거나 새로 정의하는 대신 뒤편 주차장을 공원화하고 2, 3, 4층에 브릿지를 하나씩 걸어 곁에 조심스럽게 놓이는 방식을 택한 작품입니다. 이수민님의 Walls of the Ground입니다. 서울 열린 송연 녹지광장은 100년 가까이 높은 담장에 가로막혀있던 땅입니다. 1395년에 세워진 조선의 첫 궁궐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이 둘러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면서도 도시의 삶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담장이 거쳤지만 그것만으로 장소성이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송현동에는 새로운 집단 기억이 쌓여갈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그 바탕을 우리가 딛고 걷는 땅에서 찾습니다. 등고선을 읽어 경사가 가파른 곳, 완만한 곳, 원형으로 감기는 곳, 선형으로 뻗는 곳을 구분하고 각각의 지형이 요구하는 공간을 대응시켰습니다. 가파른 경사에는 충분한 스팬이 확보되는 실내 공간이, 완만한 곳에는 넓은 외부 공간이, 원형 등고선에는 둘러싸인 사교의 자리가, 선형 등고선에는 길이 놓입니다. 벽을 도시적 인공물로 세워 지형을 따라 배치함으로써 잃어버린 장소를 되찾는 일을 땅을 읽는 데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박명수님의 The Earthworm입니다. 오늘의 도시는 데이터라는 새로운 인프라와 함께 조직됩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금융과 통신, 공공행정은 이제 도로나 변전소만큼이나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는데도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공공의 시야 바깥에 있는 기술 설비처럼 다뤄집니다. IEA에 따르면 2014년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약 1.5%인 415테라와트시를 차지했고 2030년에는 945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되고 불투명한 블랙박스가 도시와 아무런 호혜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렉의 반복과 통제된 공기 흐름, 병렬의 서비스 라인이라는 실제 작동 논리로 다시 읽으면 데이터 센터는 하나의 물체라기보다 선형적인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지상에 반복 배치하는 대신 중랑구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와 하천 재편에 맞춰 같은 공공 회랑 안에 데이터 인프라층을 끼워넣고 버려지던 열을 도시로 되돌리며 지상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작품입니다. 김현진님의 리커넥트, 빅리스 앤더 시티입니다. 램코라스는 건축이 하나의 통일된 오브대로 이해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 상태를 빅리스라 불렀습니다. 건물이 커질수록 여러 프로그램과 시간표, 서로 다른 내부 시스템을 품게 되어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처럼 작동하는데 그만큼 주변 도시 맥락에서 고립될 위험도 커집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테마폴리스는 그 실패한 사례로 읽힙니다.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약 20만 6,600제곱미터 규모의 버스터미널과 슈퍼마켓, 영화관과 상가를 담은 복합 건물이지만 지금은 소수의 대형업체만 남고 오랜 기간 비어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판교와 강남, 잠실 같은 새로운 상업 목적지가 생기고 소비문화가 경험 중심으로 바뀐 데다 깊은 평면과 읽기 어려운 파사드, 도시를 초대하지 않는 지상층이 겹친 결과입니다. 문제는 크기 자체가 아니라 그 크기가 도시와 맺는 관계라고 보고 매스를 잘라 비우고 스포츠와 상업, 아트리움 3겹을 겹쳐 도시의 흐름을 안으로 끌어들인 작품입니다. 김도영님의 An Intervention at 민락 회타운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시장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오는 감각은 종종 더러움입니다. 젖은 바닥과 물 비린내, 흐르는 물과 비늘. 현대도시에서 깨끗함은 효율과 질서의 상징처럼 작동하니 더러움은 제거되어야 할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험하는 더러움은 위생의 문제로 환원되기 어렵습니다. 물건이 이동하고 사람이 오가며 축적된 흔적이 작동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바닥은 마르기 전에 다시 젖고 그 반복 속에서 공간은 고정되지 않고 계속 갱신됩니다. 부산 광안리 민락 회타운은 1층 화로수조에서 고른 생선을 양동이에 담아 엘리베이터로 8층 초장집까지 올라가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4개 층만 남았지만 10년 전에는 2층부터 10층까지 전부 초장집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더러움을 제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라고 보고 시간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으면서도 계속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한 작품입니다. 김경원님의 마켓런입니다. 전통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이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지상층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케이드의 넓은 벽이 시장과 위층 사이의 시각적 연결을 막다 보니 옥상은 거의 쓰이지 않는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케이드를 공중보행 네트워크로 바꿔 파편화된 옥상들을 하나의 연속된 공공 플랫폼으로 있습니다. 지상에만 갇혀있던 보행 동선이 옥상까지 확장되고 녹지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더해지면서 옥상은 움직임과 휴식, 일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주변 조건을 따라 배치했습니다. 한의학박물관 옆에는 도시와 시장을 함께 조망하는 옥상 정원을, 한약재 시장 인근 노인 인구가 많은 구간에는 게이트볼장을,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근처에는 농구와 배드민턴 코트, 그리고 클라이밍 센터를, 도시 한옥 스테이 개발지와 이어지는 자리에는 명상센터를 두었습니다. 운동을 마친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내려와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게 되는 작품입니다.
김태현님의 산 사람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인간이 물러난 자리에 자연이 스스로 돌아오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지가 스스로 치유하며 생태계를 복원하는 수동적 재야생화입니다. 강원도 삼척의 산골마을 도계는 그 접경지대의 전형입니다. 평지가 극도로 적은 협소한 골짜기 지형이라 도시 환경과 자연 환경이 태생적으로 밀착해 있고 대한민국 최후의 탄광 중 하나로 작년 여름 문을 닫은 도계강업소 일대는 마을에서 산 위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박제된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돌바닥 사이로 어린 나무가 싹을 틔우고 사슴이 그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산자락에 자그맣게 농막을 지어 필요한 만큼만 농사를 지으며 이미 자연의 복귀를 거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대 개발 대신 필요가 없어지면 흔적 없이 철수할 수 있는 산길의 벤치처럼 언제든 인간의 영역을 비워낼 수 있는 간헐적 공존을 제안한 작품입니다. 신가영님의 더 구룡 빌리지입니다. 최우수상과 한국건축가협회 장상을 함께 수상한 작품입니다. 도시는 계속 더 높이 올라갔지만 우리의 집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 대규모 도시 재개발로 밀려난 사람들이 강남 언저리에 자리 잡으며 생겨난 무허가 정착지입니다.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채 스스로 지은 집과 좁은 골목, 강한 협력 문화로 자라온 마을이지만 지금은 잦은 화재와 노후한 기반시설을 안고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간은 지워져야 하는가, 재개발은 반드시 아파트여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전면 철거 대신 점진적 재개발을 택합니다. 열린 진입부와 녹지축, 명확한 가로 위계와 소방 접근로를 갖춘 가로망을 먼저 다시 짜고 그 위에 단독주택과 코렉티브 하우스, 셰어하우스 새 유형을 지형에 맞춰 앉힙니다. 주민들이 방에 모여 앉던 습관에서 착안해 하나의 지붕 아래 작은 건물들을 흩어놓은 커뮤니티 허브도 두었습니다. 방과 발코니, 작업실을 덧붙이며 마을이 스스로 자라게 한 작품입니다.